대한민국 최고의 마에스트로 금난세, 일명 금마애로 불리기까지 어떤 이력을 쌓았는지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면서 깐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0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947년 부산 출생. 아버지께서는 그 유명한 그네를 작곡하신 금수현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서울예고에 입학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셨나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아니죠. 그 반대랍니다.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작곡하면 어쨌든 아버지랑 또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 해야지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음악과 함께 성장한 금난세, 20살에 드디어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독일 유학을 결심하면서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작곡에서 지휘로 바꾸셨어요, 전공을. 네. 지휘라는 과도 좀 생소하고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지금도 지휘과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40년 전은 더더욱이나 지휘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작곡가가 좀 비슷한 공부하는 분야니까 네. 작곡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지휘는 저 혼자 배웠다고나 할까요? 선생님도 없고, 또 만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한다면 악기점 가서 악기를 살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 어쨌든 뭐라 할까, 모든 지휘자 그렇지만 언제 나는 악기를 한번 만져보나 그런 것처럼 정말 작곡가로 다녔지만 지휘를 언제 배워보나 이런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드디어 베를린에는 올해 진짜 지휘과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선생님도 계시고 과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청춘을 반납하고 독일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세계 최고의 권위인 카라얀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 화려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파 음악상도 수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국립교향악단, 현재 KBS 교향악단의 최연소 전임 지휘자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국내 무대에서 대중들과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40대 금난세, 음악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는데요. 수원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해설이 있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대중들을 위해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제2의 고향이었던 독일 챔버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1995년 국내 음악 발전에 수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옥관 문화훈장을 받게 됩니다. 네, 50대에는요, 금난세 지휘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국내 최초 민간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시는데요. 이 민간 벤처 오케스트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 싶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합창단이든지 오페라단 이런 경우가 다 정부나 방송국이나 시에서 다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라시안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원이 없는 오케스트라로 민간 베이스로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적이고 무모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벤처적인 정신으로 우리 음악계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와. 어려운 발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발상이에요. 예, 정말 끝없이 도전을 하시는 금난세 지휘자. 이어서 경희대 음대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시고요. 제15회 평론가협회 음악 대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평단의 호평도 놓치질 않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동안의 소유자 금난세 6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을 거쳐서 현재는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예술 감독으로서 지방문화 발전과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10대부터 60대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글쎄요, 지금 가라얀 30대라고 그랬는데 제 가라얀 콩쿠르이 30살까지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콩쿠르에 대해서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할 때가 이제 막 30이
되는 며칠 안 됐을 때 아. 내가 20대라고 마지막 봐야 돼. 그러니까 아, 약간의 한 이 아, 정도인데 요 정도. 이제 저희가 20대로. 그러니까 콩쿠르 할 때는 20대였고 이제 한 일주일 됐을 때가 이제 지휘자니까. 와, 그래. 아마 이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정확히 기억을 또 하고 네, 계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고요. 어. 30대 이상은 할 수가 나이가 그렇게 되면 참가가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네, 정말. 마지막 차를 탔다. 20대. 예. 네, 마지막 20대예요. 정말 멋진 음악 인생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금난세 선생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궁금한 점이 많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 사진으로 또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는 인생 이야기 포토 다이어리 시간인데요. 우리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아버님 네, 맞으시죠? 아버지 아. 되시고요. 예, 머리가 특히 닮으셨어요. 아버님은 그 유명한 그 잠깐만, 내가 이 설마- 대목에서 노래를 한 거. 내 애창곡이야. 애창곡. 일어나셨어요. 아니 오늘요 박재동 선생님께서 헤어스타일이 이러지 않으신데 이렇게 한 이유는 베토벤의 느낌을 주시려고. 그리고 지휘자의 그러니까요. 머리인데 저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난세 선생님 오시길래 저도 이제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불렀기 때문에 그 그림이 참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거든요.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이 노래의 작곡자가 바로 우리 금난세 선생님 아버님 금수현 선생님이세요. 예. 아버지께서는 좀 부산이시고 네. 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무뚝뚝하다면 아버지가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아버님이 보통 때는 대화가 없으신데 네. 약주를 드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못 자게 하고 또 강의라고 할까 하루에 있어 모험담이라고 할까 또 평소에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데 버나드 쇼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자기가 읽은 거를 또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보통 이런 드라마나 보면 술을 뭐 좀 화났을 때 먹는 걸로 우리는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글쎄요 다른 집도 그렇겠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건의가 네.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요즘 제 어릴 때 기억나 할아버지가 그럼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도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바둑 같은 걸 말두면은 뭐 물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때는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맞아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됐을 때 아이들하고 좀 그런 면도 필요하겠다. 너무 아버지는 위에 있고 이거보다는 그런 것도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은 그런 면이 저에게 그다음에 좀 이런 똑똑한 괴짜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약주 때문에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맨날 똑같은 이야기보다는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피를 좀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겠지만 사실 속은 예. 굉장히 자상하시고 예, 그게 지금 그리고 엉뚱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지금 그 바로 우리 금난세 선생님이 모습이에요. 예, 조금 영향을 받은 많이 받은 그 속이 그대로 다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네. 같이 음악을 하다 보면은 네. 유명한 작곡가의 아들. 예, 물론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집 아들 뭐 그러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아버지 아들 뭐 이런 했는데 그래서 속으로 난 저걸 언제 벗어나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얀 콩쿠르 된 다음에 제가 음악인들이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줬을 때 아버지도 계셨지만 나는 이제 누구 아들이 아니라 금난세다 된 게 너무 기쁩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별로 화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저희들도 처음 금난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니까 금난세 선생님 계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 금수현 씨 아들 이런다 말이야. 그랬는데 요즘은 금난세 형, 금수현 형 잊어버렸어. 생각이 잘 안 나. 금난세의 아버지. 그렇지, 금난세의 아버지 금수현 이렇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요새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뭐 아버지가 별로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많은 것들 중에 제가 하나 이렇게 딱 뽑은 거는 특별한 이름이에요. 저도 한글 이름이라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또 애써서 생각해 주셨다 싶은데 지금 선생님 세대 때는 한글 이름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요. 유산을 주셨다면 돈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점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특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일본에서도 본인이 공부를 했지만 또 우리 그 해방되기 전에 일본 말로도 이름을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좀 일본이 나빴죠. 이름을.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젊었을 때 한글 전혀 한글 학계 최연배 선생님을 존경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한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한글 이름을 하자고 할 때 동해에서 신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논리로 하면 아니 나라를 찾았는데 어떻게 한글 일본말을 하기에는 짓게 하고 세월이 지나서 나라를 찾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신문에 기고도 했는지 뭐 표현이 우선 고함을 질렀는지 모르죠. 어쨌든 정부가 생각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 같다 해서 제가 47년도 태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한글 이름이 받아들여졌어요. 1호라고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가 제게 준 큰 선물이죠. 새로운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독창적이고 용기 있고. 풀어나가고요. 다음 사진 보니까 여기에 무슨 노트입니다. 이게 대학 시절 노트 같고요. 이거 또 스크랩도 해놨고. 그건 한 90 몇 년도 대학생 때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뮌헨에 한 1년 있을 때 이제 그 일기를 썼다. 음악 일기라고 할까요? 이게 독일어로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신문에 리뷰가 났다든지 또는 제가 텔레비전에 음악 프로를 봤을 때 그게 된 제 의견을 기록한.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독일에 20대 때 가셨는데 어떻게 또 그 가실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지휘과가 없으니까 마치 어머니 찾아 삼천리처럼 대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나 하고 그 독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요새는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죠. 그때는 여권 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제 모임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계기로 갔다가 이제 그 회의가 옵서버로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것이 베를린이었고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때는 막 눌러 앉아 버리셨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필요로 했고 또 필요로 할 때 그러한 분을 만난 거죠. 선생님을. 그러시고. 선생님 독일에 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 그걸 극복하는 하셨고 또 그런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형이 세상을 떠난 거죠. 제가 유학을 막 결정했을 때.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달 후에 알게 됐고 물론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떻게 이제 가족에게는 언제나 슬픔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 근데 왜 내게 이렇게 왔을까 하고 한편 또
내가 형 대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그런 상황이 막 이제 지휘자가 되려고 해줬고 또 그 외롭고 그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진짜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만났고 나의 그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형의 그 때문에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게 그때 딱 왔어요. 살아있는데 뭘 못할까 뭐 이런 죽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가지는 게 있는데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진짜 정말 형이 가시는 날까지 금난세 선생님께 에너지와 힘을 다 주고 또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지게 콩쿨 입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도 카라얀 있어요. 국제 콩쿨 맞나요? 예, 그 콩쿠르에 되면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입상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련 사람이고 게르기예프라고 지금 키로프발 오페라 세계적인 지휘자고 또 옆에는 폴란드고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도 지휘자였어요. 그 오케스트라 그 나이에 다 저만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정말 이분들은 원래 지휘자고 또 그쪽 문화 풍토에는 뭐 지휘라는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했던 그 중에 선생님은 그냥 음악만 듣다가 속으로 많이 하다가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3위로 입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행운아였나요? 아이고, 정말.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음악회를 보고 기숙사에 걸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가로등과 그 숲 나무 가로수를 이렇게 걸으면서요. 그 음악을 듣고 뭐 너무 감동받은 거, 또 내일 숙제, 또 아르바이트 이 모든 게 작품 뭐랄까 너무 내게는 중요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콩쿠르 입상 그때가 참 금난세 지휘자의 오늘을 있게 한 그런 자양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옆에 사진 보니까 포즈요. 이거는 예사롭지 정말... 않은 포즈예요. 아 저거요? 네. KBS 경영장 지휘자일 때 연습실에서 한번 찍었어요. 아니 근데 지휘자라고 하기에는 이때 나이가 33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단원들이 꽤 있을 정도로 지금 젊어 보여요. 그랬어요. 아니 정말 저를 가르친 선생님도 계셨고 정말요? 그 자리에. 전부 90%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물론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그 KBS 12년 있는 동안에 항상 이렇게 옷을 단정히 입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어른들이? 네, 전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그냥 이렇게 다 아니까 제가 몸가짐을 잘해 오케스트라에 해를 안 끼치겠다. 잘하셨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잘해서 12년 이상 거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고요. 어쨌든 12년 정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지휘자니까 내가 좋은 회사의 사장인 경우도 물론 좋은 사장이지만 만약 좋은 사장이라면 망가진 회사, 뱅크럽된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 때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KBS에서 제일 좋은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도전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제가 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우리 수원시향에 가셔서 그 해설이 있는 음악회 맞아요. 그 독특한 걸로 뭐 시체말로 그 인천시향이 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네. 바로 금난세 선생님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다녀왔는데요. 청소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영국 런던에 가면요 프로그램에 연주 시간이 나와 있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은데 악장 사이에 박수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적어 놓으면 참고한다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는 오늘 쓰질 않았답니다. 이 콘서트는 한 40분 걸리고요. 영리한 사람은 지금 시계를 본답니다. 중요한 것은 1악장이 정말 요란히 끝난다는 거죠. 15분 후에 말이에요. 와. 확실히 해설을 듣고 나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더 이해도 되고 몰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설이 있는 음악회 말고도 금난세 지휘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진이 있네요. 이게 바로 그 유라시안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네. 이 시나 단체의 이런 지원 없이 네. 순수한 그런 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권에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만약 경직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유라시아는 돈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창조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라시아의 경우는 기업이 이제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또 그게 가능했다는 메세나, 거죠. 네. 메세나적인 거죠.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든지 돈이 나올 거다가 아니라 어허. 그것이 계속되려면 우리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5년 전인가요? 시작한 지 4년 만에 100회 연주를 했거든요. 오. 진짜 그러니까 끝없이 노력하셨네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건 뭘 말하냐면 정기 연주가 100회가 아니라 전부 100회가 거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구가 없으면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회 연주를 할 요구가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연주회가 100회를 넘게 하셨으면 예. 기억에 남는 연주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100회가 다 기억에 남는 거죠. 다음 사진 사진이네요. 보겠습니다. 사진이 많네요. 예. 하모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쁘세요. 정말 미인이세요. 아니, 네. 웬 미인?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집사람 만난 네. 거요? 네. 저희가 또 그런 얘기 좋아해요. 좋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콩쿨 때고 대만에 오케스트라 개건지를 갔어요. 대만성 오케스트라. 근데 거기 솔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저희 집사람이었고요. 네. 사실 지금 뭐 다 지났으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오케스트라 매니저가요. 네. 중국 뚱뚱하고. 뚱뚱하고. 예. 근데 이 사람이 좀 뭐랄까요? 좀 여자의 사람 보는 거에는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저보고 예. 그러는 거예요. 연습 끝나고 마에스트로 당신 솔리스트 저 사람 내가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좋아하고 있는데 뭐 바이올린도 좋지만 모습이나 성격이나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왜 사람이 확신이 있으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예.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또 그랬나 봐. 저 지휘자가 굉장히 괜찮은 제가 볼 때는 지휘도 괜찮고 굉장히 뭐 유머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했나 봐요. 아니 돈도 안 받으시고 중매를 서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한 다음에 한 아이를 하여튼 3년 후에 다시 갔어요. 예. 그때만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매니저 그 오케스트라 매니저가 자기는 이미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나 어쨌든 그 도사 같은 사람이네. 도사가 약간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할 텐데 굉장히 그 말하는 투라든지 네. 그러나 쏘갔는데 그러나 잘 쏘은 것 자, 같습니다. 자, 가족 얘기 또 계속해보죠. 네. 네, 단란한 가족의 모습인데 가장 궁금한 게 또 이름이잖아요. 아드님들. 오, 독특하게 그래, 지으셨어요. 우리 애 아기들은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 저희가 한글 이름이니까 전부 디귿자로 하기로 했답니다. 디귿. 가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디귿자다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 떠오르던데 어렵죠. 정말 딱 아이가 나온다 하기 30분 전 됐을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뭐냐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다냐 해서 딸이면 다냐고 이제 아들이면 다다 이렇게 두 이름을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 디귿자잖아요. 다냐. 아들이면 다냐. 다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들이서 다다라고 했어요. 다다 됐고요. 둘째는요? 둘째는 사실 미연엔에서 났어요. 예. 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드무니. 드문 사람. 드문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의미로 드문이고요.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이렇게 여권에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독일에. 예. 그래서 드무니를 드 뮤니크. 뮤넨에서 났다. 뮤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패스포드 얘는 뮤넨에서 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나 할까요? 두 의미로 드무니했습니다. 이름을 정말 굉장히 깊이 생각한 의미가 있네. 요즘은 우리 아이 다다가요. 하루는 식당에 가서 어리 5살 때 식사 먼저 하고 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네. 그 정호분이 문 닫아 이랬어요. 그때 저는 문 닫아가 아니에요. 금 닫아. 재밌네요. 금난세 선생님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참 금난세 선생님이 가장 사랑받는 지휘자가 되셨는지 이해가 가고요. 또 지금까지의 금난세 선생님이 있기까지 어떤 분들의 인물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지휘자 금난세의 인물 카드. 금난세 선생님이 오늘의 있기까지 영향을 준 분들을 직접 뽑아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라는 카드부터 볼까요? 어떤 분이 왕인지. 카라얀. 카라얀이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지휘자죠. 네. 물론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연주, 연습 그리고 또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매력이 있고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리허설 할 때의 그 음악에 대한 그 음악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생각합니다. 예. K에 이어서 이번에는 A. 에이스는 과연 누구실까요? 네, 에이스를 보겠습니다. 예. 자, 레너드 번스타인. 이분 역시 네. 미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시잖아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은 예. 그 1960년대 초반에 그 AFKN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네, 네. 그 텔레비전 틀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 카네기홀에서 청소년 그 음악 해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때 나도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 그 전에 피아노도 치고 음악을 좋아했지만 지휘자의 꿈을 갖게 된 게 저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아, 운명이네요. 네, 그래서 영국 공항에서 나가는데 이분이 술이 취하셨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했답니다. 네. 그리고 말을 했죠. 그분은 물론 저를 모르는 경우였지만 나도 지휘자인데 당신 때문에 지휘자가 됐다. 그래서 만나서 기뻤어요. 네, 뭐 지금은 뭐 금난세 선생님 보고 지휘자를 꿈꾸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번에는 주니어를 제이. 뜻하는 제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스 마틴 라벤슈타인 교수님이시네요. 어떤 교수님이신가요? 네, 제가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인 교수인데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학교에 가서 어느 선생님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스 마틴 라벤슈타인 그리고 알렌돌프 이 두 사람의 교수 이름을 줬어요. 네. 그래서 알렌돌프 하니까 장군 이름 같아서 맞아요. 아닌 것 같아 하고 라벤슈타인, 루빈슈타인 이거 맞죠 이거.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집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이분을 만남으로써 제 인생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분을 독일 사람이 딱 봤을 때 또 다른 나의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역시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다면 그 만남이 없었을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저는요. 행운의 숫자 7을 보고 싶습니다. 네. 7번 금난세 선생님의 행운의 사람은 친구 우성하. 우성하님. 네. 한 25년 전에라고 할까요? 20년 전에 동창회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그 초등생 동창회 하는데 저를 와보라 그래서 졸업은 안 했지만 이제 동창회에 끼어졌어요. 근데 이 우성하 씨는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까요? 요즘 유라시안 필하모닉 연습실이 없는데 어디로 할까 했을 때 우리 동창 중에 도서관 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도서관 관장을 만나서 국립도서관 연습실을 좀 쓰고 싶다. 그랬더니 친구라도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그냥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주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5년간 유라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음으로써 지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그런 말할 수 있겠죠. 멋진 상황이네요. 다음 카드는 뭘 볼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너를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2번이요. 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네. 사실 2년 전에 저의 음악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비교적 그 우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백화점이라는 그냥 이런 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을 음악을 어떻게 그 소비자들에게 서로 함께 할까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많은 걸 하는데 올해가 80주년이 돼서 백화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요 같이 의논을 해서 8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주일간 했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3일 후에 그게 너무 좋았다 해서 81년도도 하겠다라고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저로서는 음악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유통 그런 사업에도 컬처가 문화가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리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앞으로 기업들이 스포츠나 여러 사회 환원하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클래식에도. 네. 예술을 사랑하는 그렇지, 예술. 기업이 네. 많이 나오면 이제 어떨까? 그럴 때도 됐습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네.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친구군요. 파트너로 뽑으셨군요. 네. 자, 다음 카드를 볼까요? 이번에는 여왕을 의미하는 예. 큐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핀이. 카드 네. 안 봐도 아이, 그럼요. 알겠는데요. 당연히. 홍정희님. 예, 제가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만났고 그렇지만 결혼한 지 한 10년 지나서는 음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바빠지고 이러니까 본인은 집과 아이들 이런 것에 더 그걸 해야겠다 해서 했고요. 너무 여기서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의 지금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걸 뭐 어느 부인처럼 집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말을 마음에 있지만 못한 말씀도 있고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 편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뭐 사랑의 말씀도 좋고 무엇도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 하여튼 한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쪽. 네, 뭐 우리 다다 엄마 어떻게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늘 그런 부족한 나를 거꾸로 항상 뒷바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다음에는 결심해야 될 것은 쇼핑 갔을 때 당신 옷을 먼저 산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뭐 말대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 다 근데 읽으셨을 네.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시니까 특별히 이렇게 그 뭐 중언부언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